안녕하세요. 저는 차의과학대학교의 문지숙입니다. 오늘 저는 마이크로 RNA의 엔타이바이럴 이펙트에 대해서 발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바이럴에 대한 이야기 전에 제가 그동안 했던 연구, 메센키멀 스템셀에 대해서 먼저 발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통상적으로 그 중간엽 줄기세포라고 하죠. 메센키멀 스템셀은 다양한 소스에서 얻을 수 있습니다. 본메로, 에디포스, 덴털, 엄빌리컬 코드 이게 제대죠. 플라센타 등에서 구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 보시는 것처럼 이 노란 플래그의 마커가 있으면 중간엽 줄기세포라고 할 수 있고요. 이 중간엽 줄기세포는 치료 효능이 뛰어나서 초창기에는 이 줄기세포를 맞으면 어떤 현상이 일어날 거라고 예측을 했냐면 여기 맨 왼쪽 아래에 있는 것처럼 이 줄기세포가 몸 안에 들어가서 아픈 쪽으로 호밍해서 자기가 알아서 찾아가서 그 아픈 혹은 그 다친 세포를 고쳐주는 재생하는 트랜스 디퍼런시에이션이 일어날 것이다 해서 그 효과를 리제너레이션, 재생이라고 보았습니다. 그런데 많은 연구 결과를 포함해서 저도 보면 재생까지 이렇게 되는 경우는 거의 많지 않아요. 그렇게 능력이 뛰어나지는 않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효과가 나오는 걸로 봤을 때 그 다음에 나온 이론이 paracrine effect, somehow 줄기세포에서 나오는 어떤 액티브한 팩터들에 의해서 치료 효과가 나온다고 생각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가장 큰 특징으로 이뮨 모듈레이션 이펙트가 있는데요. 메센키멀 스템셀은 엔타이 인플라메토리 팩터들을 많이 가지고 나옵니다. 그래서 노화 등 병의 많은 근원인 프로 인플라메토리 팩터를 잠재워 줌으로써 치료 효능을 보여주는 것이 아닌가라는 그런 이론이 많이 있었습니다. 소위 말하는 paracrine 이펙트인데요. 그러면서 더 한 단계 발전돼서 나온 것이 엑소점, EV라고도 하죠. 이 EV 안에 다양한 좋은 성분들이 많은데 이 EV가 이쪽 세포 저쪽 세포를 옮기면서 좋은 효과를 보내주는 것이 아닌가라고 알려지면서 줄기세포의 EV 연구가 굉장히 활발히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많은 최근 연구에 의하면 이 EV, extracellular vascular을 이용해서 다양한 질환의 효능을 보기 시작했습니다. 뇌질환, 폐, 심장 등 많은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또한 이런 EV가 왜 효과가 좋은지 메커니즘 연구도 많이 진행되고 있는데요. 실제로 클리니컬 트라이얼 지역에 올라가면 138개의 임상이 진행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고 그 중에서 온고잉 혹은 컴플릿 된 것은 약 75%인 103개의 트라이얼이 진행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좀 자세히 들여다봤는데요. 그 중에서 대부분은 실패하거나 withdraw 되거나 아니면 대부분은 EV를 아이솔레이션 하는 것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 중에 일부가 EV를 이용한 임상을 진행하고 있는데요. 대부분 차이나 이쪽에서 진행되고 있고 US에서 본메로 MSC를 이용해서 임상이 진행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처럼 그 줄기세포의 치료를 중시 여기다가 엑소점 자체로도 줄기세포 효능 이상의 효과가 나온다는 것이 보고되면서 임상도 진행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저희 랩에서는 MSC를 주로 분리하고 분리하면서 그 EV 또 같이 분리하는 작업을 시작했는데요. 저희는 주로 피터스 오리진의 플라센타, umbilical cord, 그다음에 홀 플라센타를 이용해서 조직을 민사하고 거기서 MSC나 EV를 아이솔레이션해서 캐릭터라이제이션 하는 것을 하고 있었고요. 그 아이솔레이티드 된 EV를 이용해서 프리클리닉, 클리니컬 트라이얼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줄기세포를 이용해서는 사실 클리니컬 트라이얼까지 보기도 한 것도 있습니다. 저희가 사실은 더 많이 초점을 뒀던 것은 뭐냐면 초반에 설명드린 것처럼 이 EV 내에 어떤 성분에 의해서 효능을 보일까. 그래서 further characterization 한 것이 집중한 것이 EV만 아이솔레이션해서 시퀀싱 돌리고 그 어떤 성분들이 좋은가 주로 마이크로 RNA 분석을 진행해 왔습니다. 이 마이크로 RNA가 매우 매력적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왜냐하면 마이크로 RNA는 그 타겟 유전자의 3' 위티알에 붙어서 그 타겟 유전자를 트랜슬레이셔널 이니비션을 하거나 혹은
그 메신저 RNA 자체를 데그레이션 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즉 타겟 유전자를 조절하는 매우 유능한 기능을 가지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제가 제목에는 코로나 바이러스 혹은 바이러스 치료제로서 마이크로 RNA라고 했는데 지금까지 너무 동떨어진 이야기를 한 것 같은데 제 연구에서 MSC 그리고 EV 캐릭터라이제이션을 하면서 계속해서 EV 내에 있는 이 마이크로 RNA들을 저희가 계속 분석을 하고 있었는데 지금 보여준 거는 탑 마이크로 RNA인데 왜 이거를 뽑았는지는 뒤에 더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작년에 코비드 19, 즉 코로나 바이러스가 유행을 하면서 갑자기 드는 생각이, 제가 바이러스 전문가도 아니고 사실 마이크로 RNA 전문가도 아닌데 제가 가지고 있는 데이터 DB, 즉 EV 마이크로 RNA가 SARS-CoV-2 바이러스가 RNA 오리진이기 때문에 3'을 붙어서 SARS-CoV-2, 코비드 19을 좀 죽이지 않을까라는 아이디어가 번뜩 떠올랐습니다. 그게 작년 3월이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다이렉트 이펙트가 있을 수 있겠다라고 생각한 것이 EV 내에 존재하는 마이크로 RNA가 SARS-CoV-2, 즉 코비드 19 바이러스의 3' UTR에 붙어서 얘가 바이러스가 전사되는 것을 아예 막을 거라고 예측을 했고요. 뿐만 아니라 그 엑소좀은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뮨 모듈레이션 이펙트가 뛰어나기 때문에 인다이렉트 이펙트로서 바이러스가 들어오면 이제 사이토카인 스톰이라고 해서 그것 때문에 더 큰 문제가 일으키는데 그것도 안정화시키지 않을까라는 가설을 가지게 됐습니다. 저희 가설은 그래서 다이렉트 이펙트, 인다이렉트 이펙트를 예상하고 실험을 진행했다고 봐도 되겠습니다. 전체 서머리인데요. 바이러스가 세포에 들어오면 바이러스는 그 RNA를 많이 내뿜고 이것이 핵에 들어가면은 굉장히 많이 복제를 하고 이뮨 레스폰스를 일으키게 됩니다. 엑소좀, 즉 EV는 세포에 똑같이 바이러스처럼 잘 들어옵니다. 들어와서 이런 세 가지 기작에 의해서 들어오고 또 저희 연구에 의하면 ACE 리셉터 발현도 하고 있기 때문에 그쪽으로도 들어오는 것으로 예상할 수 있는데요. 들어와서 EV 내에 있는 마이크로 RNA뿐만 아니라 여러 사이토카인을 분비해서 이쪽에서 다이렉트하게 바이러스를 막아서 바이러스 감염을 차단할 것이라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먼저 저희는 그 아이솔레이션, 메센키멀 스템셀에서 아이솔레이션된 EV를 캐릭터라이제이션 했고요. 점점점 보시면 이게 EV라고 볼 수 있고 템 사진에서도 EV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평균 사이즈는 121.8 나노미터로서 엑소좀이라고 봐도 될 것 같고요. MSC에서 나온 EV는 여러 EV 마커를 표현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 EV 내에 존재하는 마이크로 RNA 시퀀싱을 통해서 스몰 시퀀싱이죠. 어떤 RNA들이 있는지 봤고요. 대부분은 마이크로 RNA가 존재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림이 좀 너무 작아서 보기 힘드실 텐데요. 그리고 그 양도 보면은 각각의 마이크로 RNA들이 EB 내에서 어느 포션으로 존재하는지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여러분이 메센키멀 스템셀을 키워보신 분은 알겠지만 어떤 스템셀 컬처를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EB 내 성분이 달라질 거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요. 그래서 저희는 다양한 실험 방법, 컬처 컨디션에서 키워진 MSC들의 EB 내 마이크로 RNA 프로파일링을 봤습니다. 잘 안 보이실 텐데 한 10가지 넘는 메센키멀 스템셀의 EB를 아이솔레이션 했고 마이크로 RNA를 보여주는 히트 맵입니다. 보시는 것 같이 하이 레벨의 그 오버 익스프레션, 다운 익스프레션이 굉장히 컨시스턴트하게 발현되는 것을 알 수 있고요. 그리고 비번은 상위 마이크로 RNA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대표적으로 두 개 해서 코릴레이션을 봤더니 하이리 코릴레이션이 있는 것으로 보아 메센키멀 스템셀에서 나온 EV는 어느 정도는 마이크로 RNA 발현들이 비슷하다라고 결론 내릴 수 있고요. 이 탑 마이크로 RNA들이 타겟으로 하는 유전자들이 제일 많게는 1000개가 넘고 600개, 700개 정도가 되는데 그들의 기능을 보면 처음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인플라메이션에 관련된 것, 사이토카인, TNF 등 이뮨 모듈레이션 이펙트에 관여된 유전자들을 타겟으로 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다시 COVID-19, SARS-CoV-2 바이러스로 돌아가서 저희가 찾은 마이크로 RNA 중에 이렇게 많은 RNA가 SARS-CoV-2의 코딩 리전에 붙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일단 붙으면 좋습니다. 붙으면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RNA를 데그레이션 시키기 때문에 치료 효과가 나올 수 있다고 볼 수 있는데요. 하지만 더 중요한 거는 트리프리암 UTR, 그 지역에 붙어야 되는 것으로 많이 알려져 있어서 저희가 두 가지 분석들을 이용해서 저희 그 마이크로 RNA 시퀀싱 한 마이크로 RNA 중에서 실제로 SARS-CoV-2 3' UTR에 붙는 애들을 찾았습니다. 그래서 피타라는 프로그램 하나와 미르DB에서 분석을 했고요. 이렇게 보시면 요 상위 마이크로 RNA들을 볼 수 있고 익스프레션 레벨이 나와 있고 시드 로케이션은 마이크로 RNA의 로케이션, 3'에 붙는 그 로케이션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 시드 리전, 3' UTR의 이 지역에 붙는 것을 알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붙는 그 에너지가 마이너스가 높을수록 굉장히 높게 작용할 것으로 예측될 수 있는데 그게 하이브리다이제이션 에너지인데요. 그 상위에 있는 마이너스 18 정도면 굉장히 높게 붙어서 그 RNA를 데그레이션 시킬 것으로 예측할 수 있는데요. 그런 것들 플러스 미르DB는 그 3' UTR뿐만 아니라 그 SARS-CoV-2 홀 지놈에서 붙는 애들을 찾는 거라서 이 번호 시드 로케이션이 굉장히 여러 가지가 나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두 가지 툴을 기반으로 해서 양쪽에서 시그니피컨트한 5개의 탑 마이크로 RNA를 뽑았습니다. 그리고 그 5개의 탑 마이크로 RNA의 실제 익스프레션 레벨을 qPCR로 봤고요. 미르92AP3P 같은 경우는 굉장히 많이 발현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SARS-CoV-2 3' UTR 시퀀싱이 이렇게 이루어졌는데요. 거기서 저희가 5개 탑 마이크로 RNA가 어느 영역에서 실제로 바인딩 하는지 사이트를 여기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바인딩 하는지 보기 위해서 루시퍼 어레이 어세이를 했는데요. 저희가 이제 그 벡터 제작에서 SARS-CoV-2 여기 벡터에 집어넣고 방금 설명드린 것처럼 SARS-CoV-2 3' UTR에 이 타겟 사이트가 들어가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2번 그림에서 보듯이 이 기본 벡터에서는 그 루시퍼레이즈 어세이 익스프레션이 매우 높은데 each 마이크로 RNA가 들어가면 그 익스프레션 레벨이 highly significant하게 다운 레귤레이션 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실험으로 알 수 있는 것은 저희 가설처럼 각자의 마이크로 RNA가 3' UTR of SARS-CoV-2에 붙어서 실제로 SARS-CoV-2를 죽일 수 있다라는 가능성을 보여준 실험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어서 실제로 바이러스에서 그 죽일 수 있는 능력이 있는지 확인해 봤습니다. 저희가 이 실험실은 갖춰져 있지 않아서 전북대 교수님께 의뢰를 했고요. 이 SARS-CoV-2 실험하기 전에 이 EV 자체에 톡시시티가 있는지 보기 위해서 그 다양한 스펙트럼의 EV 양을 봤는데요. 재미있게도 모든 컨디션에서 오히려 세포가 살아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SARS-CoV-2를 발현했을 때 이렇게 색깔이 많이 나오는 것은 바이러스가 잘 작동하고 있다라고 봤고요. 그리고 나서 이 MOA를 정하고 실제로 EB 농도를 쳤을 때 재밌게도 이 세포가 바이러스가 이쪽에서 굉장히 많이 효과가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또 뿐만 아니라 이 SARS-CoV-2가 실제로 얼마나 많이 죽였는지 플로레센스로 다시 한번 측정을 했는데요. 네거티브에서는 당연히 이제 핵만 나오고 SARS-CoV-2를 그 바이러스를 인펙션 시키면 이 초록색으로 굉장히 많이 발현이 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거기서부터 EV를 1 마이크로그램부터 25 마이크로그램까지 쭉 쳤을 때 굉장히 하이리 시그니피컨트하게 바이러스가 자라지 않는 것을 알 수 있고요. 더욱더 인터레스팅 하는 것은 그 EV에서 마이크로 RNA만 뽑았을 때도 이 효과는 비슷하게 나오는 것을 알 수 있고 each 마이크로 RNA 미믹만 넣었을 때도 그 엔타이 바이럴 이펙트가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정량으로 했고요. 그래서 이 바이러스 발현될 때보다 시그니피컨트하게 굉장히 바이러스 발현이 줄어드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저희가 탑 5의 이 마이크로 RNA들의 기능을 더 자세히 볼 수 있는 게 재미있게도 여기서 이제 파란색 점들이 뭐냐면 이 마이크로 RNA가 인리치먼트 애널리시스에서 보면은 트랜스크립션에 관여된 유전자를 지금 굉장히 많이
타겟팅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고요. 그린 서클, 이 초록색은 이뮨 레스폰스 진들을 타겟팅한다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 빨간색은 이뮨 레스폰스도 하고 그리고 트랜스크립션에도 관여하는 거라고 볼 수 있어요. 각각의 마이크로 RNA가 빨간색 점들이 있다는 것은 each micro RNA가 has two different function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즉, 이뮨 반응도 하고 트랜스크립션 레귤레이션도 한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처음에 가설을 했던 다이렉트 이펙트, 인다이렉트 이펙트가 다 작용하는 것이 아닌가라고 예측을 할 수 있고요. 이거를 좀 더 빠르게 보여주면 얘네 빨간색은 타겟 유전자들입니다. 그 마이크로 RNA가 RNA 트랜스크립션, RNA 데그라데이션, TGF 베타, TNF 알파 등등 톨-라이크 리셉터 많은 pathway에 작용을 하고 이 빨간색의 유전자를 타겟팅해서 조절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실험적으로도 엔타이 인플라메토리 팩터리를 확인하기 위해서 저희가 다양한 세포, 렁 파이브로블러스 셀, 브론카이머 에피텔리얼 셀, 브레인의 면역 세포죠, 마이크로글리아 셀, 뉴로널 셀 등에서 EB를 치고 그 LPS 자극에 의해서 올라간 면역이 안정화되는지를 봤습니다. 보시면 EB를 치면 이 효과는 매우 뛰어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다 시그니피컨트하게 나온 것을 알 수 있고요. 실제로 그 SARS-CoV-2, 코비드-19이 되면은 가장 많이 반응하는 게 NF-kappaB인데 NF-kappaB는 그 자극이 LPS라는 어떤 혹은 면역 자극이 오면 이 NF-kappaB가 핵 안으로 들어가서 이렇게 작용을 하기 시작합니다. 재밌게도 EB를 트리트먼트하면 핵 안으로 들어가는 것을 줄입니다. 이 말은 뭐냐면 SARS-CoV-2나 코비드에 우리가 이렇게 반응이 감염이 되면 면역 반응을 팍 일으키는데 그거를 줄일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예라고 볼 수 있고요. 프로테인 레벨에서도 컨시스턴트 결과를 얻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each micro RNA도 EV, 토탈 EV에서 보여주는 indirect effect가 있는지 보기 위해서 잘 안 보이시겠는데 각각의 마이크로 RNA 실험도 했고요. 다는 아니지만 3분의 1 부분에서 anti-inflammatory factor를 기능을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마이크로 181A는 그 기능이 매우 뛰어난 것을 알 수 있는데요.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NF-kappaB가 핵 안으로 들어가는 것을 막아주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ACE 리셉터가 굉장히 이제 많이 논의가 됐었는데 왜냐하면 이제 코로나 바이러스가 ACE2 리셉터로 통해서 들어오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퍼블릭 데이터에 의하면 우리가 잘 알다시피 gastrointestinal tract이라든지 혹은 폐 같은데 굉장히 많이 발현되는 것을 알 수 있는데요. 여기서 보면 브레인이나 그런데 반응이 렁에도 발현이 안 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초창기 작년에 한창 코로나 바이러스가 이게 성행했을 때 뇌에도 문제가 있다, 어디에도 문제가 있다라는 논문들이 많이 나와서 저희가 ACE 리셉터가 뇌나 다른 곳에서도 발현이 되는지 봤는데 렁뿐만 아니라 뉴로널 셀에도 발현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즉, 이 코로나 바이러스는 뇌까지도 공격할 수 있겠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결과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저는 이 논문을 지금 싣고 있는데 가장 재미있는 부위가 이 부분입니다. 지금 가장 문제가 되는 게 SARS-CoV-2가 변이가 일어나는 거잖아요. 근데 3' UTR 영역은 conserved 되어 있기 때문에 변이가 거의 일어나지 않습니다. 이 A번은 그간의 요번에 바이러스가 7번째 코로나 바이러스인데요. 그간에 일어났던 바이러스들의 3' UTR을 쭉 나열해 봤을 때 이 노란색이 보이는 게 변이를 일으키는 겁니다. 이 3' UTR 쪽은 변이가 거의 안 일어나는 것을 알 수 있고요. 저희가 상위 타겟으로 하는 마이크로 RNA들이 거기에 계속 붙어서 다양한 종류의 코로나 바이러스에도 작용을 할 수 있다는 걸 보여줄 수 있고요. 이후에 각 나라에서 나오는 그 코로나 바이러스들 다 다운받아서 분석을 해본 결과 3' UTR 영역에는 변이가 거의 일어나지 않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분석하고 있는 마이크로 RNA들의 그 타겟 사이트를 쭉 그림으로 나타냈는데요. 전사적으로 붙어서 코로나 바이러스를 데그라데이션 시킬 수 있겠다라는 희망을 주는 그래프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거 논문 서미션 처음에 한 게 7월쯤인데 그때까지 모았던 한국에서 일어난 변이들 바이러스를 다 모아서 분석했는데 한국에 있는 이 코로나 바이러스는 특히나 3' 뮤테일에는 거의 변이가 없는 것으로 있어서 이 치료제가 개발된다면 조금의 희망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마지막 거의 피겨인데요. 바이러스 이야기에서는 이 마이크로 RNA 이야기는 매우 무궁무진하고 재밌습니다. 기존에 이미 알려진 마이크로 RNA들이 있는데요. 이거는 다양한 바이러스에 작용해서 그 바이러스를 죽이는 것으로 알 수 있습니다. 저희는 이 줄기세포 EV에도 이런 마이크로 RNA가 있는지 퍼더 스터디를 했는데 일부에서 그 마이크로 RNA들이 발견해서 휴먼 이뮤노디피션시 바이러스라든지 인플루엔자, 엔테로바이러스 71 등 다양한 곳에서도 그 효능을 보이지 않을까 희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한 바이러스가 발현되고 재빠르게 각국에서는 임상을 진행했습니다. 79개 임상이 그 코로나 바이러스와 엑소좀, 특히 MSC를 이용해서 진행되고 있는데요. 그 중에 53%가 온고잉하거나 컴플리트 했습니다. 좀 더 자세히 봤는데 6케이스가 MSC로 했고요. 그 중에 하나가 MSC 엑소좀인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재밌게도 여기 보면은 벌써 2020년 2월 달에 클리니컬 트라이얼 지업에 올리고 리크루팅하고 막 하는 사례들이 있습니다. 굉장히 발빠르게 진행을 했는데요. 대부분 중국에서 먼저 진행을 했습니다. 그 소스는 umbilical MSC라든지 덴털, 제가 처음에 설명한 그 MSC 오리진들에서 많이 가져서 실험을 했습니다. 그 중에 흥미로운 것은 그 엑소좀을 가지고 한 그룹인데요. 지금 진행 중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그룹은 MSC를 그 에디포즈, 지방줄기세포에서 뽑은 엑소좀에서 코로나 바이러스 효능을 보는 임상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최근에 미국에 있는 회사인 바이올로직스 회사에서도 엑소좀을 이용해서 코비드-19 효능을 보는 임상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저희 나라도 지금 백신도 개발하고 있고 치료제도 개발하고 있는데 이렇게 엑소좀 혹은 엑스트라셀룰라 베스크를 이용해서 치료제 개발이 가속화되기를 희망해 봅니다. 굉장히 마이크로 RNA나 EV에 대해서 배울수록 재밌다고 드는 게 뭐냐면 엑소좀은 저희가 인위적으로 만들지 않아도 세포로 들어갈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굉장히 많은 연구에서 어떻게 EV가 세포로 들어가는지에 대한 기능을 연구하고 있습니다. 액티브 리서치 에어리라고 볼 수 있는데요. 이거가 밝혀지고 또 EV 내 성분이 밝혀지면 그 타겟 디지즈의 왜 효능이 좋은지 MOA가 밝혀질 수 있고 그렇게 되면은 FDA나 KFDA 승인도 좀 더 쉬워지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잘 알려져 있는 방식 간단히 말씀드리면 엑소좀이나 엑스트라셀룰라 베스클은 퓨전이나 엔도사이틱 업테이크 라이건드 베이스에 해서 이런 식으로 세포에 저항 없이 잘 들어가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일단 세포에 들어가면 그 베스클이 가지고 있는 좋은 성분들을 이렇게 내뿜는 것으로 알려 있어서 굉장히 내추럴한 베시클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고 뿐만 아니라 마이크로 RNA만 가지고 이제 치료제를 개발할 때 단점은 마이크로 RNA를 호스트 몸에 인젝션하면 이게 RNase 같은 걸로 바로 이제 죽임을 당하게 되는데 EV에 쌓여 있으면 공격을 안 받게 되고 세포로 안전하게 딜리버리 된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기존에 이제 그 마이크로 RNA들 그 치료제 승인받은 건들이 한두 건이 있는데요. FDA 승인받은 거. 거기는 엑소좀이 없을 때 승인받은 거라 그 인위적인 베시클을 만들어서 그 RNA를 집어넣는 즉 나노 파티클을 이용해서 엑소점을 딜리버리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우리가 EV의 장점도 알기 때문에 EV를 이용해서 특히나 좋은 성분들이 있는 줄기세포를 이용해서 치료제로 개발한다면 굉장히 장점이 많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잘 아시겠지만 엑소점이나 EV는 사이즈가 크지 않기 때문에 티슈나 스킨에 바로 흡수되는 장점이 있고요. 그리고 혈관이 막힐 필요가 없을 만큼 작기 때문에 안전하다고 볼 수 있고
이뮨 리젝션에 있어서도 줄기세포에 비하면 거의 없다고 알려져 있기 때문에 치료제로서의 가능성은 무궁무진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랩은 가능한 GMP 그 컴플라이언트에서 MSC를 익스펜션하는 거를 찾으려고 하고 있고요. 퓨리피케이션, 그다음에 therapeutic factors, 그거를 딜리버리 할 수 있는 방식 등 다양하게 연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본 연구는 저희 실험실에서 너무 급하게 진행하는 바람에 너무 노력을 했고 너무 고생을 하셨고요. First author인 박재현 학생, 최유리 학생, 임철호 학생, 그리고 너무 애쓰신 박지민 박사님, 김철 박사님, 송영 선생님들 너무 수고 많으셨습니다. 저희가 급하게 실험해서 바이러스는 저희 랩에서 할 수가 없었는데 전북대에서 대부분 해주셨고요. 그리고 루시퍼레이즈 어세이를 해주신 파이앤 바이올로지 테크놀로지께 감사드립니다. 저희 연구는 과기부 연구재단을 통해서 이루어졌습니다. 과제를 통해서 감사합니다.